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요.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거죠. 바로 체중 관리, 그리고 비만 탈출에 대한 꿀입니다. 실제로 한 조사 보니까 여대생 84%가 다이어트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하고 싶다고 답했더라고요.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이번 탐구에서는요. 그 흔한 적게 먹고 많이 움직여라. 이 원칙을 조금 넘어서서요. 오늘 그래서 제시하는 우리 몸 안의 문제, 특히 그 기혈순환과 노폐물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비만의 원인, 또 현실적인 해결책은 뭘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물론 기본 원리는 간단하죠. 먹는 것보다 더 많이 에너지를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현실은 아시다시피 잦은 회식에다가 스트레스 받으면 막 단 거 생각나고 또 하루 종일 앉아 있는 분들도 많고요.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아, 맞아요. 정말 그렇죠. 근데 이 글에서 좀 흥미롭게 지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작정 굶는 다이어트 있잖아요. 그게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굶을 때 몸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막 나오거든요. 네, 들어봤어요. 스트레스 호르몬. 네, 바로 그거예요. 근데 이 코티졸이 식욕 조절 시스템을 좀 교란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중에 과식이나 폭식을 확 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래서 다이어트 실패하고 요요 오는 경우가 많은 거군요. 그렇죠. 결국에는 몸의 신진대사 기능 자체를 떨어뜨려서 요요 현상의 아주 큰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그럼 굶는 것 말고 이 글에서는 어떤 걸 더 근본적인 문제로 보고 있나요? 네, 바로 이 부분인데요. 우리가 너무 많이 먹은 음식물들이 제때 처리가 안 되고 몸 안에 일종의 노폐물 형태로 쌓인다는 점을 지적해요. 이걸 이제 한의학적 용어로는 식적 이나 담음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소화 안 된 음식 찌꺼기나 불필요한 체액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식적이랑 담으며 좀 생소하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 글에서는 이걸 우리 몸의 어떤 내부 순환 시스템, 그러니까 기혈 순환이라는 관점에서 설명을 해요. 에너지랑 영양분이 온몸으로 잘 흘러야 건강한 건데 이런 노폐물이 꽉 쌓이면 그 흐름을 방해한다는 거죠. 아, 몸속의 교통체증 같은 거네요? 네, 정확한 비유세요.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활동량이 적으면 기혈순환 자체가 느려지잖아요. 그러면 노폐물은 더 잘 쌓이고 또 그 쌓인 노폐물이 다시 순환을 더 방해하고 이런 악순환이 생긴다는 거예요. 헉, 악순환이군요. 네, 마치 그 말씀하신 교통체증이 도시 기능을 마비시키듯이 몸속 순환이 딱 막히면 비만은 물론이고 뭐 변비라든지 붓는 거, 소화불량, 만성피로 이런 여러 문제로 이어진다고 보는 거죠. 이 글은 결국 기혈이 잘 안 도는 거, 그 정체가 여러 건강 문제의 뿌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셈입니다. 와, 듣고 보니 정말 중요한 문제네요. 몸속 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게 핵심이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럼 이 글에서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방법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주 뭐랄까 일상적이고 실천하기 쉬운 방법들을 제안하고 있어요. 첫째는 식사 후에 그냥 앉아있지 말고 가볍게 팔을 좀 흔들면서 한 10분 정도 걷는 거예요. 아, 팔을 흔들면서요? 그냥 걷는 거 말고요. 네, 그게 기혈 순환에 더 도움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점심 먹으러 갈 때 일부러 조금 더 먼 식당을 간다거나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식으로 생활 속에서 움직임을 조금씩 늘리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셋째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바로 일어나지 말고 기지개 쭉 켜고 한 5분이라도 조니까 스트레칭을 하는 거. 이런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서 막힌 순환을 뚫는데 도움을 준다는 거죠. 이야, 정말 티끌모아 태산이네요. 진짜 바쁜 일상 속에서도 이 정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식단 관련해서도 조언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 네, 맞아요. 식단은 가급적이면 덜 달고, 덜 짜고, 덜 기름진 한식 위주로 먹으라고 권장하고요. 밥량을 처음부터 확 줄이기보다는 한두 숟갈 정도만 덜어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해요. 아,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건 굶지지는 말라는 거예요. 하루 세 끼는 챙겨 먹되 저녁 식사는 조금 가볍게 하고요. 그리고 몸속 노폐물 배출을 돕기 위해서 물 대신에 옥수수 수염차나 감잎차 같은 걸 좀 충분히 마시는 것도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군요. 이런 방법들을 실천할 때 혹시 그래서 좀 주의하라고
당부하는 점 같은 것도 있었나요? 네네, 있었습니다. 너무 처음부터 거창하거나 무리한 계획은 세우지 말라는 점을 좀 강조해요. 아, 왜 그렇죠? 이게 너무 계획이 크면 쉽게 지치거나 아니면 하다가 에이, 안 되겠다 하고 자신감을 잃어서 중도에 포기하기 쉽잖아요. 맞아요. 작심삼일도 쉽죠. 그렇죠. 그리고 설령 막 힘들게 목표를 달성했다고 해도 나중에 요요 현상이 오거나 다른 건강 문제를 겪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혼자 너무 애쓰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살펴본 글을 좀 정리해 보면요. 체중 관리라는 게 단순히 칼로리 계산만 할 게 아니라 우리 몸속에 쌓이는 노폐물을 잘 관리하고 또 기혈순환을 원활하게 만드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거네요. 결국 핵심은 뭐랄까?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을 만들어가는 것.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 글의 핵심 메시지는 어떤 극단적인 방법보다는 지속 가능한 생활 습관 개선에 있는 것 같아요. 꾸준한 움직임, 그리고 건강한 식단 유지가 단순히 살을 빼는 걸 넘어서서 우리 전반적인 건강을 지키는 열쇠라는 거죠. 막 거창한 운동 계획 이런 것보다도 생활 속에서 활동량을 조금씩이라도 늘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요. 이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당신께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우리가 이야기 나눈 식단 조절이나 가벼운 운동 외에 혹시 당신의 아주 사소한 일상 습관 중에서요. 어쩌면 기혈순환에 미묘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소는 없을까요? 예를 들면 평소에 앉아있는 자세라든가 아니면 밤에 잠자는 습관 같은 것들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